기억자의 첫 번째 뉴스는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두 차례 위장 전입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결국 이번 문재인 청와대의 인선 검증 시스템에서도 걸러내지 못했던 위장 전입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건데요. 과연 5대 비리 배제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건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김상조 공정위원장 위장 전입 의혹 플러스 청문회 소식 두 가지 뉴스를 추령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위장 전입, 문자 폭탄, 청문회 진풍경. 첫 번째 뉴스를 공개합니다. 문재인 정부 인사 위장 전입 3탄이 나왔습니다. 3명째다. 그런데 이번 인선은 공정하게 거래를 해야 할, 공정하지 못한 거래를 단속해야 할, 타협 모범을 보여야 할 공정거래위원장인 김상조 후보자가 두 차례나 위장 전입을 했다는 것이 뒤늦게 드러난 겁니다. 결국 청와대에서 걸러내지 못한 걸 언론이 잡아낸 건데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측의 위장 전입 의혹 두 건과 그에 대한 해명 저희가 취재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첫 번째 위장 전입 의혹. 1997년 1월 경기 구리시의 교문동 아파트에 거주하다가 부인과 아들만 길 건너편 아파트로 서류상에 분가를 했다. 전형적인 위장 전입이죠. 그런데 그때는 아들이 초등학교 입학을 2주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을 염두에 두고 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인데요. 이에 대한 해명입니다. 중학교 교사였던 김상조 후보자의 부인이 지방 발령 난 상태에서 친척 집에서 아들을 학교에 보내려고 주소지로 옮겼던 것이다. 그런데 그 친척 집에 아들이 과연 거주했는지는 현재 의문으로 남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그런 식으로는 교육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부인이 학교를 그만두고 서울로 이사했다. 두 번째 위장 전입 의혹입니다. 2002년에 대치동 음마 아파트로 주소지를 변경을 한 겁니다. 그러다 2004년에 미국의 연수를 위해서 목동의 현대아파트로 다시 주소지를 옮겼습니다. 강남에서 강북으로. 그러다가 다시 2005년 귀국을 해서 다시 강남으로 음마 아파트로 주소지를 변경했는데 그때가 이번엔 중학교 아들이 고교 진학을 앞둔 시기였다는 점에서 위장 전입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명입니다. 아들이랑은 상관없고 후보자가 해외 연수 중에 전세로 살던 음마 아파트를 비워두고 우편물을 받기 위해 목동의 세입자에게 양해를 구해서 주소지만 잠시 옮겨놨던 것이다. 이건 역시 위장 전입입니다. 그러면서요. 아들의 고등학교 전입과는 상관없다라고 부인을 했다는 내용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때 공직자는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밝힌 5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대통령 선거에 임하는 공약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때 뭐라고 밝혔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병력 멘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의 5대 비리 행위자는 고위공직 임용에서 철저히 배제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위장 전입은 안 된다라고 강조를 했던 건데 정성윤 의원님, 국무총리 후보자랑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100번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라고 양보해도 공정거래위원장까지 이번에 세 번째인데 위장 전입, 과연 이 의혹이 커질 것 같아요? 경향신문 단독 보도인데요. 예. 경향신문 칭찬하고 싶고요. 만약에 경향신문 칭찬해.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면은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했던 약속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제 이낙연 총리 후보자의 위장 전입은 양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잠깐 갔다가 돌아왔는데 사실은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위장 전입 사실을 이낙연 총리 후보자가 몰랐던 것 같아요. 예. 최근에서야 부인의 기억을 되살려가지고 그런 사실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솔직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강경화 이제 외교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 외국에서 오래 생활했던 외교관이에요. 예. 그러니까 외국에서 같이 살다가 국내에 부임을 하면서 학교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자기 모교에 딸을 보내고 싶다고 하는 그런 바람 때문에 한국 사정을 좀 익숙하지 못한 이런 상황에서 좀 양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근데 이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같은 경우 이제 교수 시절인데 많은 이제 교수나 이제 교수 부인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소위 강남의 8학군의 좋은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음마 아파트가 사실은 강남에서 유명한 그 음마 아파트 아닙니까? 강남 소위 말해서 그 극성스럽게 사교육에 의존하는 그 학교 찾아서 하는 그런 치맛바람의 이제 원산지라고
거기라고 할 수 있는 그쪽에 이제 보내기 위해서 했던 의혹이 있어서 교육을 위해서 했는데 그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째고요. 두 번 다 해명이 석연치 않습니다. 우리 예.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첫 번째 해명 다시 한번 네. 보겠습니다. 구리 아파트에서 이제 살 때 건너편에 있는 아파트에서 살기 위해서 그 후보자의 부인과 아들만 그 건너편 아파트로 보냈어요.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여기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것보다 건너편 아파트의 학군이 좋았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보냈는데, 그러니까 이 해명이 이해가 안 되는 게 부인이 지방정군이 발령이 나서 보냈다고 하는 게 설명이 안 되는. 그러면 그렇죠. 부인만 가거나 그 집에서 그냥 있으면 돼요. 예. 집에 있는 학교를 보내면 되는데 부인이 지방 발령을 갔는데 왜 아이를 길 건너. 건너서 아파트로 보냅니까? 부인이 지방 발령과 아들의 길 건너 집 전입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다. 그렇죠. 왜냐면 지방으로 가던가. 어허. 지방으로 간다면 아니면 이거는 부인만. 지방이 아니죠. 예, 길 건너는 지방이 아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거 해명이 석연치 않다는 것이. 길 건너가 지방인데도 있어요. 도로 경계가 이제 도로 경계까지. 행정 경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두 번째 의혹 보시죠. 미국의 해외 연수를 가면서 이제 대전에 그 대치동이 대전족이라고 그러죠. 대치동에 좋은 학군을 위해서 전세로 사는 사람을 대전족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대전족이 많습니다. 많아서 거기까지 간 거는 좋은데 또 본인이 해외 연수를 가는 동안에 그 대전의 전셋집을 그러니까 2002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 전셋집을 비워놨다는 거예요. 아파트. 그 비싼 대전의 전셋집을 갖다가 연수 기간에 비워놨다는 거예요. 강남의 아파트. 자기가 전세를 사는데 그걸 비워놓고 우편물을 받기 위해서 목동에다 주소만 이전해놨다. 근데 상식적으로 자기 집도 이제 해외 연수를 가는 때는 3년간은 전세를 주고 가는데 아, 그러네요. 전세를 사는 사람이 33년 동안 전세를 비워두고서 이 부분이죠. 가는 것이 납득을 할 수 있을까? 아파트를 전세 놓거나 요즘 뭐 전세도 귀하니까 월세를 놓으면 수입이 상당하죠. 근데 집을 비워놨다는 게 석연치가 않다. 대치동 아파트는 정말 그 사교육의 상징으로서 저렇게 비워둘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부인이, 그러니까 부부가 아이의 교육을 예. 위해서 좋은 학교를 배정받기 위해서 아주 의도를 가지고서 했고 심지어 살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해명할 필요가 있고요. 저는 해명이 잘 안 되리라고 보고 이거는 원칙에 따라서 처리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